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에 이어서 이탈리아 베니스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리고 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기에 배우 이병헌 씨의 아내가 이민정 씨 함께 가 있는데 그쵸? 성당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도 그랬었죠. 했는데 바로 저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해당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민정 씨가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 네.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해명 내용을 보면은 네. 이곳은 성당이 아니라 몇백 년 전 성당이었던 벽을 다 살려내서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사장 겸 레스토랑입니다. 즉 현재 종교 장소로 쓰이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전 기독교 신자이고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재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 아니 혹시 최재봉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13년간 이제 생활하셨잖아요. 네네. 뭐 제가 이제 저런 해외여행 뭐 별로 안 다녀봤지만 혹시 미국도 뭐 미국은 주로 이제 이 가톨릭보다는 이제 기독교가 많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개신교. 맞습니다. 근데 혹시 미국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이 교회 건물을 이 레스토랑이나 호텔로 개조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가끔. 그래요? 근데 이제 오. 유럽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걸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러.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술집이든 아니면 뭐 바든 이걸 이름을 철치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유럽이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왜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신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장소를. 근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사서 술집을 하거나 아니면 바를 운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네. 그 이미지를 계속 살리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아까 제가 마케팅이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략으로 성당이나 교회들이 그러니까 매매가 돼서 술집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사실 이민정 씨가 자신이 논란됐던 사진에 대해서 해명글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서 저희 제작진이 SNS를 막 뒤졌더니 안 올라왔던데 하고 봤더니 원글을 수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저기 보시면 불편함을 안진용 기자님 제가 꼭 이상한 데에 또 꽂히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느낌표 3개 팍!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주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4개 팍! 혹시 기분 나쁜 걸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갖고 트집 잡냐고 혹시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요즘 이모티콘 세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러한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서는 느낌표냐 물음표냐 이걸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네. 사실 이민정 씨 역시 저렇게 올리면은 또다시 해석이 들어갈 거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하.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네. 이민정 씨가 평소에도 굉장히 씩씩한 좀 굉장히 남성적인 털털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했다는 거 볼 수도 있고 자 근데 맥락을 좀 봐야겠죠. 네. 앞서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던 건 종교시설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 역시 맥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것이 실제로 어떠한 성당, 현재 종교시설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비판을 내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곳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고 현재는 레스토랑이고 행사장으로 쓰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해명을 했고 자 이렇듯 이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비판을 쏟아낸 거에 대해서 일단 나도 조심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의미에서 느낌표를 여러 개 찍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 보통 이제 이 카톡 대화할 때도 그냥 네 한 게 아니라 넵 하면 뭔가 쩌르게 각성하는 듯한 느낌도 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제가 또 이상한데 꽂힌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보통 우리가 네티즌 수사대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 사진 배경 예수상 배경 사진 나왔을 때 지금 우리 국내 네티즌들도 이건 좀 뭔가 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네티즌 분들도 이거 정말 뭐 천주교 모독한 거다 막 그렇게 반응 달았다는데 네. 저곳이 호텔 예전에 오래된 성당 벽을 살려서 지금 호텔의 행사장 겸 레스토랑을 쓰고 있다면
네티즌 수사자들 중에 한 분은 여기 진짜 그 호텔인데 그런 분이 왜 한 분도 없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사실 이걸 요즘에는 핸드폰을 꾹 누르면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그죠?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딱 봤을 때 비난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니 그것을 맥락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일단 좀 섣부르게 비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낌표 3개, 느낌표 4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씩씩하게 각성의 의미로 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민정 씨가 조금은 불쾌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호텔이었고 이건 행사장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저를 비난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것 또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논란은 이런 입장으로 일단락이 될지는 또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욕하기 또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거기가 호텔인 건 알겠어. 근데 그 왜 또 이런 거야? 뭐 또 다른 걸 또 트입 잡지 않을까 또 생각되는데 한번 그냥 사그라들기를 좀 이쯤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뭐 제목만 봐도 이렇게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지난 2일 오후 부산 지하철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현장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어허. 저희가 그 영상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내린 두 남성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네. 검은색 옷을 입은 취객이 시비를 거는 아이고, 아이고, 건데요. 말싸움은 곧장 저렇게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취객을 바닥에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네. 빨간색 원 아닙니다. 모자 쓴 남성은 흉기까지 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등산용품인데요. 어머나. 싸움이 격해지자 몇 차례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잠시 후 저 노란 원 안에 저 사람 교통공사 직원입니다. 일단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슬그머니 다가가 흉기를 다른 곳으로 치웁니다. 일단은 잘하셨어요. 지금 저 직원분이요. 자,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흉기를 유혹해서 오지 마라 했는데 오히려 찔러봐라 계속 달라들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혹시 고객분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칼부터 우선 정렬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먼저 시비를 건 건 취객인데 네. 흉기를 휘두른 건 맨정신인 사람이 휘둘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하철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하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취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 본 60대 남성의 시비를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잖아요. 가만히 있는 나를 맨정신에 있는데 술이 취한 취객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게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왜 시비를 거냐 네. 이러면서 열차에서 내려서 그때 지금 저 밖에 있는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몸싸움하고 막 말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네. 화가 나서 술이 안 취한 맨정신에 있는 사람이 등산용으로 쓰는 이제 흉기를 아이고, 들고 세상에. 그걸로 이제 오지 마 이런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취객이 찔러봐 이럴 거 아니에요. 무모했어.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시비가 붙으면서 접촉이 일어났고 취객의 팔과 손을 다치면서 어머나. 이제 문제가 저렇게 발생을 한 거죠. 세상에.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흉기를 가지고서 오지 마 하면서 가까이 오니까 또 이제 흉기를 좀 이제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손과 팔에 팔과 손목에 어머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하마터면 저 큰일 날 뻔한 상황이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흉기를 실제로 휘둘렀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 시비를 내가 먼저 건 게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걸어서 나는 방어하는 측면 아니었어 라고 해서 이거 정당방위 아니야? 근데 정당방위라는 건 법적으로는 상당성 그러니까 적당히 방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취객이 그냥 자기한테 온다라고 해서 흉기를 꺼낸다. 이건 너무 도를 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형사처벌을 받고 이 남성 역시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상해도 아니고 특수상해로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 남성은 지금 왜 흉기를 갖고 소지하고 지하철을 타게 됐는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등산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등산용 이런 도구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어쨌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사연이고 이 부분은 법의 처벌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또 받기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반가운 이름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원조 미녀 코미디언 1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데뷔 56년 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와. 코미디계의 데모라고 불리우는 배현정 씨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배현정 씨가 처음부터 희극인으로 출발한 게 아니었다 그래요. 네? 가수로 처음에는 출발했었다고 원래는 합니다. 가수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미디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던 어머나. 것이고요. 이후에 정말 이름만으로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웃으면 복이 와요라든지 일요일 밤의 대행진, 뭐 가족 오락관 이렇게 각 방송사의 대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가 네. 동료 코미디언인 베일집 씨를 만나면서 지금 나오네요. 네. 명콤비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맞아요. 거죠. 그때 진짜 명콤비였죠, 진짜. 네, 이 두 분이 활동을 하면서는 그 전성기 시절에는 코미디 대상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구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 씨잖아요. 같은 배씨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 남매다, 또 나아가서는 부부다 이런 소문이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화도 있었다 그래요. 배현정 씨가 베일집 씨랑 부부 아니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등본을 떼가지고 그걸 아예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네. 부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랬던 배현정 씨 이제 뭐 희극인으로서도 큰 인기를 모았지만 네. 이후에는 요식업 사업가로 변모를 했었죠.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소머리 국밥집 예. 벌써 29년 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 우연히 돌리다 홈쇼핑에서 봤어요. 네네. 아직까지도 바쁘게 사업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코미디언으로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배현정 씨가 정말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때는요 손편지로 팬레터 그게요 방송국으로요 가만이라고 그러죠 푸대자로 글로요 어마무시하게 와요. 어우 그다음엔 또 밤, 쌀, 고구마, 감자, 나물 이런 게 맨날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방송가를 나갔더니 쎄해져. 막 소문들이 안 좋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막 하면 다들 수렁수렁대고 캐런티가 많이 나가는 분들부터 제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국밥집을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유 그걸 힘들어 어떻게.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김치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 그까짓 거 못하니 그래. 그때 우리 엄마가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입어서 엄마가 이제 김치 조금씩 버무려 주고 이래서 했는데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어머나 세상에 진짜 IMF라는 게 참 진짜 너무너무 가혹해요. 개런티 그러니까 출연료가 높은 이 희극인부터 정리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뭔가 인생에 진짜 암울한 시기가 온가 했더니 와 안진용 기자님 배현정 씨 어머님의 김치가 살린 거에 제2의 인생 가져다 준 거예요 지금? 네, 그 김치를 바탕으로 국밥집을 오픈했는데 하루 매출이 무려 2천만 원. 요즘도 어마어마하니까 당시는 더 엄청난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배현정 씨도 조금 더 사업을 키우기로 합니다. 미국에 국밥집을 오픈을 하기로 하고 무려 60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갑니다. 어머나. LA에서 건물도 지으려고 계약을 서둘렀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일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게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에 대해서 배현정 씨는 미국에서 까불고 국밥 사업하다가 돈을 다 날렸다. 60억을 날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물 지을 계획까지 세웠는데 착공 때 아무도 안 왔다. 설계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배현정 씨 참 의연한 게 정말 비싼 인생 공부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막대한 빚이 생기기도 했지만 워낙 국밥집이 잘 되고 있었고 또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잘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배현정 씨 요즘엔 얼굴빛도 어둡고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게 엄마의 김치 덕분이었죠. 그 어머니를 2달 전 먼저 보낸 뒤에 일상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2달 전에 세상에 든든한 응원군, 지원군이셨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네요. 세상에 늘 밝게 웃으셔가지고 진짜 늘 유쾌한 점만 있을 줄 알았던 이런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하얘 입술까지. 그 보니까 막 하혈을 하는 거야.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자궁암이셨어. 엄마 나 된장찌개 좀 해줘 그랬더니 서 있어. 왜 그래 엄마 그랬더니 뭘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치매가. 내가 뭐 형제가 있다든가 뭐 또 아빠라도 계셨다 돌아가셨다든가 뭐 일가 친척이 많던가 그러면 또 의지하는 데가 있었겠지. 근데 아무도 없잖아. 자 외갓집 다 돌아가셨어. 본가 다 끊겼어. 나 혼자야. 나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였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망망대해 혼자 서 있는 기분이라 그러는 거야. 그 정말 천의 고아가 됐구나. 세상에 김효선 교수님 망망대해에 혼자 서 있는 기분 이게 지금 모든 심경을 대변해주는 표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배현정 씨가 나에겐 아무도 없었다,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배현정 씨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연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가 배현정 씨를 임신했을 때 그때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님께서는 생계를 위해서 타지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됐고 배현정 씨는 그 어머니를 어렸을 때 계속 그리워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흑백 사진 속 오른쪽 인물이 어머니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배현정 씨는 19살 때부터 이제 자신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자신이 돈 벌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와 다시 만나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55년을 함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을 때 그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잊어버렸다. 치매를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치매로 인해서 어머니의 거동이 어려워지자 배현정 씨의 남편도 함께 나서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집에서 어머니를 직접 간호하면서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곳들이 아프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자궁암도 있고 위궤양, 복막염, 아이고. 탈장 많은 질환들이 있었는데 어떡해요. 그 딸과 사위에 정성 어린 간호 덕에 꿋꿋이 버텨내면서 그런 고된 시간을 함께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께서 먼저 떠나셨지만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오죽하면 배현정 씨는 지금도 네. 어머니의 빈 방을 매일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의 옷 한 벌 한 벌을 매만지면서 추억도 그리움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이방인가 보네요. 네, 아이고. 그 옷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입으면은 어머니를 품에 안은 것 같은 느낌이 아이고.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상에. 이거는 내가 절대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장유민 변호사님 배현정 씨는 이제 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배현정 씨의 남편분 사위인데도 진짜 아들처럼 잘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배현정 씨가 그 부분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본인 어머니, 원래 친부모님한테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간병인데 정말 그 장모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배변 치우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뭐 목욕시켜 드리는 거 이런 건 기본으로 했는데요. 더 진짜 대단한 건 내가 정말 어머니 제대로 모셔보고 싶다. 내가 제대로 간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요. 요양보호소 자격증까지 남편분이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1년 동안 투병 중인 그 어머님을 보살폈고 이 사위인 남편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이 간호를 했다라는 건데 이 남편분 근데 걱정이 또 하나 늘었다라고 뭘까요? 합니다. 그 배현정 씨 걱정을 그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현정 씨도 수술을 크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나. 췌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일주일에 방송을 14개씩 굉장히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해서 병원에 가봐서 MRI, CT 찍어봤더니 췌장에 뭐가 보인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양이 3개가 이제 암으로 전이되기 바로 이제
직전인 돌연변이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이거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무려 16시간의 대수술을 당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수술을 받은 끝이니까 나중에 근육이 다 빠지더래요. 잘 이제 운신을 못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또 배현정 씨를 거의 4년 동안 업고 다녔다라고 또 어머, 지금 저 모습인가? 어머나, 배현정 씨가 세상에. 당시를 또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남편분이 천사네, 천사 진짜. 장모님이 이어서 아내분인 배현정 씨, 진짜 우리 보통 업고 다닌다는 말 있잖아요. 아내분이 사랑스럽고 이쁘면 업고 다닌다는 표현은 진짜 업고 다니세요. 업고 등산까지 세상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는데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을 걸음도 못 걷고 38kg, 40kg 많이 나가는 거였어. 계속 안 먹으니까 음식 냄새를 맡으면 막 토악질이 나. 거식증 같이.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는 시간이 오래니까 다리 근육 다 빠져서 세워놓으면 이렇게 떨면서 그냥 주저앉으니까 나를 업고 다녔지. 그래갖고 병원에서 소문났었잖아. 저 사람은 배현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충분히 할 만해요. 진짜 하늘이 배현정 씨를 위해서 진짜 남편분을 보내줬네요, 진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지극정성은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걸 넘어서 본인이 아픈데 그 아픈 본인을 업고서 산에 등산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까 사진 보면 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산에 등산까지 하고 병원 다닐 때마다 계속 업고 다니고 이 장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접 본인의 발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업고 이제 산에 등산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정성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부부간의 그 정도의 헌신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웃게 해줄 수까 여기에 관심이 많대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노래도 부르고 앞에서 재롱도 떨고 어머나.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와, 상상이 안 돼, 진짜.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음식 저 차리는 모습도 나오지만 와. 저 보세요. 진수성찬을 와. 차려오잖아요. 저 정도로 음식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막 웃기는 모습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정 씨가 그런다는 게 네. 웃을 때까지 쳐다볼 때까지 한대요. 여기 지금 요 장면이에요. 네네. 지금 노래 부르고 재롱 부르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웃을 때까지 하는데 배현정 씨가 세상에. 때때로는 그만하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네네. 발로 막 하고 막 그만하라고 네. 하는데도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세상에. 못 불러도 또 남들이 보면 뭐 하는 짓인가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아내를 웃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저런 모습으로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건강 도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웃으면 엔돌핀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내분 배현정 씨를 위해서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또 그런 또 아재 개그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사랑스러운 배현정 씨 남편분 모습까지 봤습니다. 앞으로 두 분 또 멋지고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어머나 이번에도 반가운 이름이 또 나왔네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연말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뭉쳤던 그 1세대 걸그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에 데뷔한 베이비복스입니다. 와. 자, 당시 이 무대 영상 조회수가 무려 1천만 회가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와. 자, 1997년 데뷔 이후에 Get Up, Killer 정말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아하. 이런 그룹이 2002년 이후에 무려 23년 만에 다시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와. 이 공연에서는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다시 돌아온 베이비복스 잠시 영상을 통해서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고고고. It's okay. 어서 나를 데려가, baby. 이 밤이 다가기 전에 시간은 누구나 나를 가져. Balla bonito, balla balla bonita, balla balla muy bella, chica balla bonita.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대박. 잠시나마 추억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왔는데 사실 여기 계신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남성분 중에 이제 최준봉 교수님 목사님이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 안진영 기자님하고 저는 사실 저 때 책받침 베이비복스 나온 책받침도 사고 조그만 코팅된 것도 막 사서 먹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요. 맨 처음은 많은 남성분들이 감미연 씨로 시작을 해서 맞아요. 다른 이제 멤버들까지 좋아하게 되면서 베이비복스 노래 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반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잠깐 봤지만 제일 마지막 영상이 제일 최근의 모습이죠. 완전체로 다시 모인 그 모습인데 와, 미모도 녹슬지 않았지만 춤 실력도 예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숨은 노력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배경이 있었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복스 완전체로 묶였다는 것 자체가 뉴스긴 한데 비주얼적으로 너무 그대로고 퍼포먼스가 완벽한 거야, 옛날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4년 만에.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안무를 배우는 게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이제 맨 처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만나면 돼. 약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언니들이 안 되겠다. 진짜 큰일 났다. 이게 하루 만에 될 게 아니고 이틀 만에 될 게 아니구나. 맨날 만나야겠구나 해가지고 정말 2주 동안 맨날 만났죠. 사실 최진봉 교수는 아까 뭔가 고백하려고 입이 막 간질간질하니까 사실 또 많이 그 베이비복스 좋아하셨던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그럼요, 좋아했죠. 네. 저는 예전에는 정말로 좋아했었습니다. 아하, 네, 네네. 목사긴 하지만 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아, 지금 예, 예. 목사지만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사실 이렇게 완전체로 나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누리꾼들도 네. 여러 가지 글을 올려주고 있는데 반응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역 아이돌 그 자체다 이런 글도 있고요. 네. 윤은혜 각선미 돋보인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아하. 윤은혜가 42살 막내라고 한다. 다들 정말 동안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 다들 타임머신 타고 그대로 오신 듯하다 이런 칭찬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조금 엄밀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콘서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안무 연습하는 장면 보면 김효성 기자님 네. 세월의 어떤 공백 그거는 무시 못하는 게 사실 몸치까지는 아니어도 예전에 비해서는 몸이 약간 진짜 둠치 정도 진짜 하더라고요. 네, 사실 안 들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최근에 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 퍼포먼스를 한번 보인 적이 있었는데 아하. 그때 개인 카메라로 다 이렇게 찍힌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살짝 뒤에서 실수하는 모습도 나와가지고 그래요? 쑥스러워했던 적도 있는데 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완벽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23년 만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어려움은 있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심은진 씨 같은 경우는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체력이 안 돼서 5시간까지는 힘들고 4시간쯤 되면 멤버들의 낯빛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네. 간미연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나이를 잘 못 느꼈는데 이제는 나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한동안 정말 힘들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김이지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피로가 쌓여서 매일 버겁다라면서 솔직한 심정을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뭔가 다시 23년 만에 완전체로 뭉쳐서 이거 막 뭔가 의기양양하고 막 뻥까 에너지 뿜뿜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멤버들을 힘 빠지게 하는 게 있다면서요? 뭡니까 장윤 변호사님? 바로 불화설 왕따설이에요. 예전에 이제 걸그룹들의 뭐 누구랑 누구가 사이가 안 좋다더라 막 이런 건데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한 방송에서 이제 윤은혜 씨가 언니들이 좋은 행사에 갔는데 본인은 이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댓글들이 달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거 왕따설, 그리고 뭐 불화설 여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당시에 심경을 좀 간접적으로 밝힌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을 듣고 심은진 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다른 팀은 누가 빠지고 몇 명만 갔다 와도 아무 구설에 오르지 않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냐라고 했는데 그만큼 베이비복스 인기가 많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또 편가르기 좀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뭐 4대1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런 또 불만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그 5명 완전체 나온 그래픽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베이비복스 또 우리가 남자분들은 아실 거 줄여서 배복 그랬는데
멤버들 개개인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얼굴과 한번 이렇게 매치시켜 보세요. 왼쪽부터 윤은혜 씨, 워는 뭐 배우도 많이 했으니까 김이지 씨, 간미연 씨, 심은지 씨도 뭐 배우 생활 많이 했고 이희진 씨 이렇게 5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23년 만에 모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 빠지게 멤버들 힘 빠지게 하는 이상한 소문.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방송가 생활 오래 하셨는데 왜 이상한 이런 막 소문들이 왜 스타들한테 막 도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인기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화설도 안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멤버 중에 이제 막내죠. 윤은혜 씨가 이 콘서트를 앞두고 그동안 기다려줬던 팬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멤버가 5명이라서 완전체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에 뭐 2명이 서더라도 3명이 서더라도 건강한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가 이제 기대도 되지만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지만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왜 오늘이 제일 젊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젊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정말 23년 전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그 기량이 그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최근 영상 좀 다시 보이세요. 지금 이 배복 멤버들이요. 그 인별그램에 저 영상 올리면서 저희 9월 달에 콘서트 하는데 요 영상 챌린지 많이 해주세요라고 올린 거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막 연습 막 들어가려고 오늘 방송 끝나고 들어갈 생각인데 좀 저 챌린지 저도 한번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김묘성 기자님 오늘 뭐 한일전 축구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축구만큼 치열합니다. 바로 현역 국가대표들의 노래 대결 소식인데요. 어허. 우선 예선전은요. 한일 양국 톱 7이 1위는 1위끼리, 2위는 2위끼리 이렇게 순위대로 매칭을 해서 1대1 대결을 펼칩니다. 순위 탐색전이라고 하는데 순위 탐색전에서 한국팀의 6위이자 막내인 최수호 씨가 있는데 아이고. 최수호 씨의 무대가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요? 최수호 씨는 이미 일단 경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승리는 최수호가 수호하겠다라고 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잘 넘쳤는데요. 살렸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에 걸맞은 무대를 보여줬을까요?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나의 거리에 어둠이 또 밀리면 하늘엔 작은 별 하나 그 길을 따라 나 홀로 가니 허전한 발길뿐이네 바람결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외로워지네 바람아 불어라 작은 나의 가슴에 허전한 맘 치우게 바람결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외로워지네 낙엽처럼 외로워지네 대박 사건. 아니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 무대가 대한민국 6위의 무대면 뭐 다른 무대는 볼 것도 없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한국팀 7명 중에 6위인 최소 씨의 무대인데 최소 씨가 또 7명 중에 막내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일본 팀의 6위 역시 막내입니다. 또 일본 팀 6위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국민 가수 사이조 히데키의 아들인데 결국 같은 6위, 같은 막내끼의 대결이었는데 최소 씨가 최종 국민 판정단 100명 중에 72명의 표를 얻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하. 일단 지금 듣고 계신 저 노래 구창모 씨의 방황이란 곡인데 네. 댄스 버전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지금 라이브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격렬한 퍼포먼스를 더하고 있죠. 음정이나 박자가 전혀 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곡 중간에는 댄스 브레이크 무대까지 선보였는데 이렇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일본 팀도 사람들이 정말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게 일단 최수호 멋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나온 얘기가 중요합니다. 6위가 저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야 하면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막냉이 대결에서는 한국 팀의 최수호 씨가 이겼는데, 근데 일본 팀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 팀에서도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준 가수가 있다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팀 마사야는 3인조 힙합 그룹 메인 보컬로 한 달에 20회 이상 라이브 공연을 가질 정도로関西지역 최고의 핫한 현역 가수입니다. 쉽지 않은데. 저거는 뭐냐 물어버리겠다는. 눈매가 매서워. 눈이 옛날 90년대 락카도 뭐 야다 그런 거. ヒップホップグループという形で、ラップとか、他のメンバー3人でやってるんですけど、そこのキーをどれだけ綺麗に出せるかっていうのには自信があります。このオーディション参加する前ぐらいに入院してしまって、でその病気の悪化ですぐに亡くなってしまって、自分の声をテレビを通して、届けてあげたいなと。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아직 본격적인 노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무대에 막 올라왔는데도 지금 뭔가 싸늘한 기운이 막 와요 지금. 그렇죠. 아우라가 좀 넘쳐서 야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인데요. 차분하게 내려앉은 목소리 정말 좀 진지한 모습인 것 같고 또 호피무늬 옷도 잘 소화하기 어려운데 제대로 소화를 해냈고요. 또 긴 머리에 야생마 같다 이런 또 평가도 끌어냈는데 바로 마사야 씨입니다. 전직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3인조 힙합 그룹 에이지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가수인데 현역가왕 재팬의 준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어마어마한 가수이기도 한데요. 아까 신동엽 씨가 소개를 한 것처럼 한 달에 무려 무대에 20번 이상을 선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정말 단독 라이브 공연을 이 정도로 소화해내는 그런 저력이 있는 가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경영 전에 마사야는 자신이 왜 간사이 지역의 빛이라고 불리는지 내가 한번 무대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 강한 자신감을 비쳤는데요. 실제 그 무대 모습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네. つぶやく君が僕の傘残して駆け出してゆく最後の雨に濡れないように追いかけてただ抱き寄せ瞳閉じた 왜 이렇게 잘해? 本気で忘れるくらいなら泣けるほど愛したりしない誰かに取られるくらいなら強く抱いて君を壊したい微笑みはもう二人の夢を見ない本気で忘れるくらいなら泣けるほど愛したりしない誰かに取られるくらいなら強く抱いて君を壊したい 와, 진짜 잘하긴 하네. 뭔가 노래에 사연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이 마지막 비라는 노래를 열창한 이 마사야 씨는 그 아버지를 추모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짙은 호소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직 운동선수 출신답게 아주 그 투혼을 불사르는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2위인 진혜성 씨와 이렇게 맞대결을 펼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호 씨보다 한 70여
100표 넘게 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혜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금 내가 그렇게 노래를 못했나 라면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노래를 들은 누리꾼들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노래를 잘했다라는 아주 칭찬의 댓글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정말 언어의 벽을 넘는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즐비했습니다. 아직은 이게 예선 대결이에요. 뭔가 더 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 흥미진진한 대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요즘 날씨가 무더운 것도 맞지만 안진영 기자님 저걸 무섭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햇살이 내리쬐던 무더운 지난달 6일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정말 길거리에서 무서운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나? 정말 저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어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양산을 들고 인도를 건넌 한 여성이 마주오는 무언가 보고 황급히 방향을 바꿉니다. 자, 여성의 앞에는 흉기를 든 남성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눈이 마주친 것 같죠? 갑자기 여성을 향해 마구 달려옵니다. 여성이 양산으로 몸을 가리려 도망쳐보지만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까지 하고요. 어머. 저렇게 여성은 뒤로 크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여성이 넘어지면서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머리에서 출혈까지 났대요. 세상에 다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넘어진 여성은 남성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흉기를 휘두르던 그 남성 역시 어디론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의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한 남성 갑자기 손에 든 흉기를 테이블에 퍽 어머머머. 내리꽂더니 양손으로 문을 힘껏 열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다가 네. 꽂아놓은 흉기를 집어서 다시 또 사라집니다. 어하. 지금 이런 난동을 저 인간은 왜 벌인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눈이 마주쳤고 그냥 그래서 달려간 거죠.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예요. 갑자기 눈앞에 누가 있으니까 흥분해갖고선 달려든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저희한테도 뭐 막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뭐 묻는 말에 대답은 잘 못하고 계속해서 혼잣말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뺏으려고 하니까 막 휘두른 거예요. 그래갖고 좀 경찰관들도 그때 다친 경찰관들도 있고. 아니 요즘 왜 저런 인간들이 많을까요? 지금 흉흉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자꾸 봤더니 이 50대 남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 흉기는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이구. 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여성은 어떻게 맞습니다. 아이고. 흉기만 휘둘렀던 게 아니라 본인의 허리띠까지도 마구 휘둘려서 이 체포 과정에서 또 다치신 경찰분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남성 현행범으로 당연하지만 체포됐고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완료됐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 넘어지신 분 있잖아요. 진짜 얼른 또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치료 잘 받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